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주일 내내 이제 급락을 했죠. 자, 그렇게 되면서 과도하게 짝스럽게 좀 급락성으로 떨어지면서 오늘은 그나마 좀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고 있었는데, 자, 오늘 뭐 이 장중에 이 75,000원 부분까지 이제 살짝 오전에 올랐다가 또 이제 윗꼬리 달고 쭉 뺐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전일 종가보다는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또 거의 이제 또 정점으로 이제 지금 다 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갑작스럽게 또 이 내렸으니까 또 V자 반등을 좀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V자 반등보다는 지금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이 모건 스탠리가 또 이제 목표가 하향한다, 또 이런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이제 더 깊게 했는데, 자, 이 보면은 모든 이제 기술적 지표들이 이제 과매도권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것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뭐 엔벨롭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엔벨롭까지 확 닿는 경우가 이렇게 크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또 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졌다. 이 RSI 지표도 제가 이제 주말 영상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 RSI 지표도 이제 과매도권으로 들어섰어요. 물론 이제 과매도권으로 들어섰다 해서 저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매도권으로 좀 들어왔다가 자,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과매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을 때가 돼간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을 하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갑작스럽게 V자로 다시 쫙 해서 올라가거나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 또 조정 나왔다, 반등 나왔다, 조정 나왔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향후에 이 어쨌든 총수가 이제 경영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됨에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확대라든지, 또 그동안 못 됐던 이 M&A 관련된 투자,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야 주가는 오를 수 있죠.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항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지난번 이 삼성전자가 2017년 이 연말이었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때도 구속을 당했었어요. 이때 있다가 2018년 2월 달인가에 이제 석방을 합니다.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석방이 되고요. 이때도 똑같아요.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하향한다는 하향 리포트를 또 이때도 써서 냈어요. 이 목표가 하향한다. 근데 모건 스탠리는 하향한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는요, 하향 안 한다. 목표가 그대로 유지시키겠다. 자, 이 얘기가 바로 이때도 나왔었습니다. 연말에서 연초 사이, 2017년 연말에서 2018년 연초 사이에도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때 석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주가가 반등 나왔다가 조정받다가 하다가 이때 액면 분할도 있었고요. 액면 분할이 이제 5월 달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결국은 주가는 어느 정도의 또 이 횡보 과정을 거쳐서 상승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다. 물론 이제 이때 떨어진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때 뭐 어떤 종목이든지 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나마 덜 떨어진 거예요. 저점도 안 깨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붙으면서 유동성 랠리가 나왔는데, 자, 지금 삼성전자 떨어지는 것은 큰 이유는 이제 공매도죠. 공매도 세력들이 그동안 지난 12월 1월 달에 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손해가 많이 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씨구나 하고선 공매도를 갖다 계속 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계속해서 떨어뜨릴 수도 없고요.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또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자,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도 다 팔고 환매를 하는 거죠. 환매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환매하게 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식을 빌렸다가 이제 사야 되는 거죠. 그 주가가 이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싸졌으니까 또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사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사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항상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야지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나 지금도 똑같아요. 이때 2017년도 말에서 18년도 요때도 똑같은 게 이재용 부회장의 이 석방, 그리고 모건 스탠리 여기 목표가 하향. 자,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급락하게 된 게
가석방 된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가석방 구체화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슬슬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그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에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 하향한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골드만삭스는 유지다. 근데 요번에도 그랬어요. 요번에도 골드만삭스는 유지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올라간다. 떨어질 때도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 반등이 나왔다 떨어졌다 나왔다 떨어졌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그 후에 이제 또 반등을 하게 된다. 삼성전자를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셨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7만 원대 중반 이하로 내려왔을 때가 또 한번 저점의 타이밍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갈 때 분명히 이제 내려올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기만 한다든지 내리기만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물량을 나중에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을 하면은 딱 그 전환되는 틈에 외국인이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판을 딱 바꿔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반등 시에 매도하지 마시고 주가를 조금 더 끌고 가서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주요하다고 봅니다. 뭐 굳이 단기적으로 봤다. 삼성전자를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다 그러면은 쉽게 또 금방 V자로 반등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수익권으로 접어든다든지, 물론 이제 이렇게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사신 분들은 또 이제 여기까지 또 반등이 나와요. 뭐 이렇게 막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지, 바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반드시 올라가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이 9만 원대 위에서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이제 저점을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고, 자, 그리고 나서 단가를 맞춘 다음에 비중이 많아져서 좀 불안하다면은 물량을 조금 또 조정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내려왔을 때 또 이제 저점에서 자꾸 담아가는, 자, 이러한 방법도 주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난 또 이제 횡보할 때 샀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좀 있으면 또 반등이 나오고 수익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까지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여기 선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481선이에요. 2년짜리의 이 평균값을 2년치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선인데, 자, 그리고 이제 RSI도 이제 과매도권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이 10만 원이라는 이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죠. 심리적 지지선. 자, 라운드 피겨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 심리적 지지선인 이 10만 원을 일단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이제 과대 낙폭이 나왔잖아요. 61선을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하면서 이 맞고 이제 계속 이렇게 탁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떠한 종목이 움직일 때 이 기준으로 삼는 이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은 뭐 21선, 어떤 종목은 61선. 자, 이런 식으로 이평선 중에 이 기준을 삼는 이평선이 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61선이에요. 그동안 61선 근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주면서 쭉 상승 추세를 갖다 이어가다가 61선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재돌파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살짝 이탈했다가 재돌파했을 경우에는 지지하는 것으로 깨는 지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깬 다음에 돌파를 못했어요. 61선까지 반등 나오고 콕 찍고선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일단 이때서부터 이제 61선은 저항선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다가 61선만 맞으면은 떨어져요. 요번에도 맞으면은 결국은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를 드릴 때 SK 하이닉스는 제발 61선을 넘어야 된다, 61선을 넘어야 된다라고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 세력이 SK 하이닉스를 컨트롤하는 큰 이 주포가 있는데, 얘네가 기준으로 삼는 것을 바로 이제 차트 중에서는 이 61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지를 보였던 것을 깼을 경우에, 지지가 깨졌을 경우에는 뭘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 추세가 전환이 되는데, 저항을 뭘로 삼고 있어요? 여기서는 61선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다고 봐요. 잘 지지를 10만 원대를 계속 지지를 하다가 외국인이 좀 들어온다든지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우리는 저항대를 어디로 봐야겠어요? 이제 61선. 그리고 61선을 슬슬슬 돌려서 넘었을 때, 그러니까 61선을 돌려서 넘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61선까지 올라오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고 버텨주면 61선을 다 끄집어 내려놓고서 이렇게 돌렸을 때, 이때가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추세 전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빠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서 보는데, 그동안 쥐장창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팔다가 오늘은 그나마 좀 버텨주면서,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SK 하이닉스는 좀 버텨줘요. 10만 원대까지 오니까 여기서는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이제 일단 멈췄고,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3일 동안 조금이나마 들어와 주면서 이제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 자, 삼성전자도 이제 좀 외국인이 좀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외국인들이라도 좀 입성을 하게 되면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역시 10만 원대, 자,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다. 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점점 돼간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일 대형주들이 지금 이제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당연히 대형주들이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고, 또 코스피 떨어지니까 이 코스닥도 동반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조정장입니다. 그런데 항상 좀 떨어져야 또 이 반등이 크게 나와요.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을 그냥 떨어진다고 그냥 마냥 불안해할 것만 아니라, 이 중에서 조정장이 이제 또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이 또 어떤 또 섹터가 다시 또 반등을 했을 때에 많이 반등을 할 수 있을까? 또 요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이 바이오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떨어지는 전체적인 큰 이유가, 어쨌든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또 한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조정장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이 조정장 이후에 또 이제 반등 나올 종목들,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은 바이오 쪽하고 2차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2차전지만 이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또 했던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주가가 지금 2차전지 쪽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팔고, 그 팔면은 그 종목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가가 싸진 쪽으로 갑니다. 결국은 반도체, 자동차, 또 뭐 IT, 자, 이쪽에서 또 저점을 잡고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저점 잡고 또 올라가는, 자, 그러한 섹터가 나온다.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대 낙폭들 중에서 이제 또 어떤 종목이 반등 시에 많이 또 반등이 나올까?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또 반등이 나오면 물려 있다 하더라도 또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점에 이제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곧 반등이 나올 때가 돼간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힘든 종목들 있으시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이제 전 저점까지 또 이제 다 내려왔어요.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대형주들 뭐 안 빠진 종목 없이 이제 대부분 다 빠졌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전 저점까지 정확하게 또 내려왔습니다. 이때 가격을 딱 살펴보면요, 쫙 하고서 이제 줄을 딱 그어보면은 이때 가격이 21만 1,000원이죠. 21만 1,000원을 계속 콕 찍습니다. 이때도 21만 1,000원, 21만 1,000원, 21만 1,000원. 자, 오늘도 21만 1,000원을 또 딱 찍었습니다. 물론 21만 1,000원 찍고선 더 안 떨어졌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다시 양봉이 이렇게 착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살짝 깼다가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버전스가 이때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도 나와요. 자, 나왔으니까 또 반등이 싹 나왔지만, 이 지금 현대차는 21선을 기준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타고 가다가 21선 깨지면 또 쭉 하고 빠지다가 21선 올려 타면은 또 올라갑니다. 자, 이때 계속해서 21선을 돌파하려다가 말고, 돌파하려다가 마니까 뚝 떨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또 과매도권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과매도권에서 이렇게 딱 벗어나면서 다시 전저점 지지하고 자, 요렇게 해서 반등이 한번 이렇게 착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갔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슬슬 지표상으로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돼 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추세가 전환되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20일선을 넘어야 된다. 자, 이거를 꼭 지켜보면서 현대차의 또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이제 외국인이 확 들어오면서 한번 싹 올렸어요. 근데 결국은 또 이제 전 저점까지 또 다 내리죠. 한 번씩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찔찔찔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여튼 이 기아는 그나마 현대차처럼 막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등을 줬다가 내렸다가 줬다 내렸다 하니까 결국 그 가격권에 비슷하게 평균 가격이 이 박스권 안에서 어쨌든 올랐다 내렸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 물론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자, 역시 이제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으니까 기아도 전일하고 오늘하고 자, 이렇게 외국인이 좀 팔면서 주가가 또 조정이 나왔다. 뭐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온 게 200만 주고 또 전일에 30만 주, 자, 오늘 뭐 26만 주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일부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자, 좀 조정 이후에 기아같이 계속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는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들은 저점을 만약 깨고 싹 떨어졌다 하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또 삽니다. 이런 애들은. 자, 그래서 기아는 좀 조정 이후에 또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또 외국인이 한번 또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85,000원대로 싹 하고서 이제 또 복귀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아도 이제 계속 보는 게, 자동차가 나중에 이제 좀 회복이 됐다. 자,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의 수급이 더 좋기 때문에 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는 정확하게 82만 8천원까지 고가를 찍었죠. 자, 이러면서 사상 최고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지난 2월 달에 세웠던 가격이 81만 8천원인데, 자, 이 전일에 82만 8천원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고점이 된 거죠. 자,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고점인데, 자, 고점까지 다 왔어요. 그것도 열심히 60만원 찍고선 60만원대부터 80만원대까지 20만원 넘게 이 한 달 동안 오르면서 쭉 하고 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 달을 넘게 거의 2달 가까이를 계속해서 이제 올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시세가 다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조정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이 좀 밀리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참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자, 물론 오늘도 외국인은 삼성 SDI를 조금 샀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많이 사진 않지만 조금 샀고, 기관에서는 조금씩 팔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 SDI는 일단 고점을 인식하고 심리적 저항권이라는 것을 알고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자, 그렇지만은 자, 말 그대로 조정이죠.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21선을 이제 향해서 좀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21선에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21선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하면은 다음번 선이 어디예요? 6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중심선이 또 옆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려오면은 자, 이런 자리들 한 72만원권, 자, 이런 자리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조정이 근데 이렇게 확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가 나빠야 떨어지지. 지금 수급이 오늘도 외국인 짱짱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밀리면은 21선, 자, 그리고 21선에서 반등, 자,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이 이후에 받는다면 61선 정도가 또 한번 반등의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기 고점은 찍었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점까지 왔다고 이제 걔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 외국인들이 그나마 이 기관이 파는 물량을 요 8월 달 들어와서 요 착 올린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전부 이 외국인이 사줬습니다. 특히 그래서 자, 외국인들이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내다 팔고 있는데 2차전지 쪽은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다. 자, 그래서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드디어 이제 61선, 21선이 이제 만났습니다. 낀봉 상태를
자, 낀봉입니다라고 이제 설명해드리고 나서도 계속 이제 이 어디로 튈까 이제 쫙 이렇게 이제 망설이다가 상방으로 튀기를 참 바랬죠. 근데 지수가 밀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상방으로 틀 계획을 잡고 있었 하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이제 냅다 팔죠. 자, 그래서 오늘 60일선을 깨면서 딱 이렇게 몰려있다가 탁 깨요. 근데 가만 보면은 카카오가 꼭 이런 식이에요. 이평선이 다 올라올 때까지 안 떨어지고서 이렇게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평선을 깰 때 이 하락의 이 분기점, 하락의 분기점으로 삼는 게 기가 막히게 지금 딱 맞춰서 하락의 분기점으로 삼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차트를 정말 이 세력이 잘 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뭐 엔벨롭, 뭐 그 다음에 뭐 이평선 이런 거를 참 잘해요. 이렇게 수직으로 뚝 떨어지면 11선에서 반등이 쫙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올랐다가 또 21선까지 쭉 떨어졌으면은 또 이렇게 반등이 또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단기로만 봐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21선이 이제 반등은 없다. 21선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21선 깨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깨지면서 떨어뜨릴 때 확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면서 엔벨롭 와가지고 반등은 나왔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으로 들어갔는데 그나마 60일선 위에서 잘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고 21선은 못 넘고 21선까지 가면 또 외국인이 집어 던지고, 자, 그러면서 점점점 주가의 진폭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단기 방향성이 나온다. 그 이평선이 이렇게 모아질 때, 이 가운데 이제 캔들이 낀봉처럼 끼어 있다 터지는 공처럼 움직인다 해서 이제 낀봉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랬는데 이때도 봐요. 이때도 60일선을 쭉 올라오고 있는데 60일선까지 만약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팍 떨어졌으면 또 반등이 되게 나왔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횡보를 시킵니다. 횡보를 해서 6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다 끄집어 내려놓고선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60일선을 딱 이탈하면서 이때 뭐예요? 외국인이 팔았어요. 오늘 보니까 역시 외국인이 그동안 단타로 샀다 팔았다 하다가 오늘 기관과 더불어서 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60일선을 살짝 깨니까 이제 깨졌다는 이유로 이제 주가가 이제 쭉 하고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물론 뺐다가 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위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안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지수가 조정기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도의 영향을 받아서 반등 나오면 또 떨어지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은 카카오는 이제 어디서 반등이 또 나오겠습니까? 자, 여기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엔벨로프 부근 11선 부근에서 나왔으니까 요번에 이렇게 쪼르륵 떨어지게 되면 이때처럼 요때 떨어지는 것처럼요. 요렇게 떨어지는 게 반등이 딱 좋아요. 요렇게 쪼르륵 떨어지면 13만 원에 엔벨은 또 있지만 여기 중심선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이제 뭐 내일은 또 이제 뭐 이만한 단봉의 양봉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 바로 막 팍팍 떨어진다기보다도 이제 반등이 나왔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져서 13만 원대나 엔벨롭에 오게 되면은 또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조정시마다 반등을 잘 주기 때문에 딱 보고 있다가 다음 반등 나올 자리에서 싹 들어가서 또 먹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얘도 이제 20일선이에요. 20일선에 타야지 추세가 일단은 전환이 됩니다. 그건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13만 원까지 내려온 다음에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이버. 자, 네이버도 오늘 뭐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안 떨어진 종목이 없어요. 오늘 대형주들은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 8월달 초에 열심히 이제 이 매수를 해서 요 21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시켜놨는데 전일부터 또 이제 이 네이버도 44만 원대를 지지하고 있다가 이걸 깨죠.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지수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밀리니까 이 네이버도 오늘 다시 전저점 부근으로 이 조정이 나와줬다. 자, 그런데 네이버도요 마찬가지로 자,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45만 원에서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돌파를 못하고 지수가 빠지면서 빠져. 그러면 이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은 저점에서 또 이게 반등할 자리가 이제 눈에 보인다. 자, 어디서 저점을 반등을 보일까 하면은
예, 60일선. 또 여기 이제 중심선. 자, 요런 선들이 또 엔벨롭도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러니까 40만 원대. 40만 원대에서 이러한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가 또 버티고 있다. 자, 그래서 뭐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또 3일 정도 동안 이렇게 조정이 나왔으니까 자, 내일은 또 이렇게 양봉 하나가 이렇게 딱 나오면서 좀 하락세를 끊어주는 그러한 양봉이 나오기를 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왔다, 그냥 떨어진다. 자, 그렇다면 또 저점에 공략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오면. 자, 그래서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마치게 되면 은 네이버도 다시 한번 이 46만 원 전고점 돌파해서 다시 추세대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이 바닥권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역시 보니까 지수가 지금 오늘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이 121선 부근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 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죠. 전일에도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가더라도 아래 꼬리 달면서 이제 버텨주고, 또 오늘도 음봉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제 버텨주고. 자,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이 일단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 지금 54,000원대.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60일선이 이렇게 좀 내려오잖아요. 121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럼 121선하고 60일선하고 이격조 빠지면서 동시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세가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B금융도 금융주들 지금 외국인이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쪽에서는 KB금융, 자, 그리고 또 이제 신한지주가 있죠. 자, 신한지주도 121선을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21선을. 자, 전일에는 외국인이 조금 이제 이 매도가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내렸지만은 또 아래 꼬리 달면서 계속해서 121선 지지를 해요. 오늘도 121선을 지지를 하면서 외국인이 살짝 들어와 줬습니다. 자, 오늘같이 지수가 조정을 받아서 밀리는 날에도 신한지주는 일단 양봉으로 버팁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에서 지금 조금씩 들어와 주면서 121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신한지주도 또 한번 지지 이후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전고점이었던 이 4만 원대 초반. 자, 여기 4만 원대를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 돼요. 똑같이 이 KB금융처럼 60일선 넘어가게 되면은 또 추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건설주들이 이제 좀 힘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 외국인은 이제 그나마 좀 쭉 들어와요.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외국인이 지금 여기 건설주들 요렇게 내려올 때, 자, 여기서 좀 받아주고, 기관에서 이제 주야장창 또 여기서는 이제 팝니다. 똑같이 60일선을 이탈한 이후에 60일선 돌파를 계속 이 7월 말에 시도를 했어요. 근데 원래 현대건설이 그동안에 이제 기관에서 많이 이 컨트롤을 했었기 때문에 기관이 파니까 외국인이 받기는 받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정 장세에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1선 여기 중심선 부분까지 또 다 내렸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이 RSI도 과매도권으로 이제 들어왔죠. 현대건설도 이제 슬슬 저점을 찾아야 될 때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올 때에 건설주들도 다시 한번 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자리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 현대건설은 기관에서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지금 기관에서 매도를 하니까 그것을 이제 외국인들이 받는 형국인데, 자, 이렇게 매도를 하던 기관에서, 즉 현대건설은 그동안에 이렇게 여기 올릴 때 이 올린 주포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에서 컨트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주포가 좀 들어와 준다는 것은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많이 나오고 많이 팔았으니까 기관에서 좀 저점을 잡고선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현대건설도 슬슬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낙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러 간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한 번씩 이 주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양봉이 나오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 또 한번 추세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관에서의 수급이 한번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LENC요. 자, DLENC도 마찬가지로 이 14만 5천 원대. 자,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기관에서 매수를 해서 버티고 있다가 이 자리를 이제 이탈을 하게 되니까, 그죠?
이 지지 저항에 그동안 저항이었는데 돌파해가지고 전부 기관이 샀어요. 그랬다가 이걸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는 기관에서 냅다 팔아요. 쉽게 얘기해서 기관에서 지금 손절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밑에서 많이 샀다면은 이제 또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얼른 지금 좀 매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또 계속 매도를 하다가 전저점 부근, 또 중심선 부근, 또 엠벨로 자 이렇게 또 저점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자리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과매도권으로 RSI도 슬슬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들어와 줘야 돼요. 얘도 쭉 샀던 애가 기관인데 기관애가 여기서는 팔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이 매수를 했던 부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점에서부터는 또 한번 추가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DLENC도 기관에서의 매수가 좀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정점으로 주가가 많이 내렸다.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거의 다 오가고 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역시 지금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한번 쭉 하고선 이 박스권에 저점을 깨면서 이제 한번 쭉 떨어졌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단기 급락이 나온 거에 대해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한번 살짝 나와줬어요. 물론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딱 나와서 위로 탁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돼야 이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장중에 반등이 살짝 나오다가 이제 말았죠. 그래도 단기 조정에 대한 기술적 반등. 자 역시 기술적 반등의 소유자는 이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이 또 살짝 들어오면서 일단 하락세를 막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LG전자도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엔벨롭 부근에서의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살짝 오르려다가 말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엔벨롭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슬금슬금 버티면서 자 21선 돌파하면서 이렇게 61선 돌파하고 이제 이렇게 식으로 올랐어요. 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자 LG전자도 한번 이제 조정이 좀 여기까지 자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좀 버텨야죠. 15만 원권을 지지해주는 그런 버팀이 나와야 또 21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21선을 올라타게 되죠. 자 그래야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엔벨롭 찍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과 이 21선을 넘는 추세 전환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거의 저점을 찍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급이 누가 더 많이 들어와 주느냐? 외국인의 수급 또는 기관이 컨트롤했으면 기관이 컨트롤하던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에서 어느 종목이 또 반등을 줄 것이냐 그거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들 있으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